자기네 말하자면 이 친성 제가 보이는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 사람이 일어난 이 폭력 행위를 말이죠. 마치 우리 국민의힘에서 부추긴 테러인 것처럼 이렇게 입장문에 페북에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다가 지금 욕풍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도 전해드리고요. 방금 이 송영길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맨 먼저 이 송영길 대표가 이 페북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얘기를 맨 먼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송영길 대표 조금 전에 막 냈는데요.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함께 있던 청년들이 다치지 않아 다행입니다.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재인 대통령 선거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혐오와 폭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여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박병미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송영길 대표가요, 다치자마자 바로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 입원을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현재의 말하자면 이 피습 상황에 대해서 이 김영진 사무총장이 지금 상태를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인한테. 송영길 대표는요, 망치로 뒷머리를 맞아 찢어지고 피가 나와서 긴급하게 봉합수술을 받았다. CT 촬영 결과 두개골 바깥측은 부분 함몰됐으나 뇌의 내부나 조직 파괴, 뇌출혈 등은 없는 뇌진탄 소견이 나왔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영진 사무총장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폭력은 있을 수 없고 증오와 적개심이 아니라 선거 과정이 국민 통합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차제 어차피 이제 이재명 후보도요, 오늘 이 소식을 접한 후에 직접 송영길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안부와 건강 상태를 물었고, 그리고 송 대표가 피습당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는 우리가 소중하게 가까운 것인데 폭력은 소중한 민주주의 훼손한 행위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송 대표 빨리 회복해서 복귀해 달라. 그리고 격려 박수를 부탁한다. 이러면서 이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에서도요, 이번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폭력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요, 이번 송영길 대표에 대한 이러한 테러, 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여당 측 여러 가지 이 동향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당은 이걸 말이죠, 이 백색 테러, 여당 의원들은 전부 다 약속이나 듯이 백색 테러로 밀어붙여요. 그러다가 이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이것이 이 표사카 TV를 운영하는 70
초반인데요. 70대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70살로. 이분이 한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평소에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왜 무공천을 했냐, 종로 같은데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문제, 그러면서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홍영길 개인에 대한 비판에 굉장히 여론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재명을 제가 보기에는 추종하는 것 같고, 이 추미애도 추종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미애 TV하고요, 이재명 TV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딱 3개를 구독하고 있는데, 자, 그 정도로 민주당 지지자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 국민의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올려놨던 백색 테러라고 하는 이러한 비판 입장문을 내놨다가 일부는 삭제하는 그런 지금 촌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뒤지다 보니까 별걸 가지고 전부 다 국민의힘 쪽으로 지금 책임론을 지으려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예. 그래서 우선 말이죠. 이 김성주 의원, 이 백색 테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파가 가하는 정치적 폭력을 통상적으로 백색 테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김성주가 올린 글을 보면 말이죠. 대한민국,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백주 대낮에 여당 대표에게 백색 테러라니요.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증오의 선동을 멈춰야 한다. 우리 모두 평화를 호소하며 민주공화국을 지킵시다. 자, 여기에서도 노골적으로 아예 윤석열 후보는 증오의 선동을 멈춰야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게 얘기입니까? 그리고 백색 테러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그리고 또 여기서 평화를 주창하고 있어요. 평화. 이게 본래 이제 평화가 흔히들 얘기하면 이 진보진영에서 좋아하는 단어. 그들만의 언어로, 독점적 언어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지키려면 우리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강력한 힘의 말하자면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강력한 억지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까지도 이 평화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그래서 이 김성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어난 이 피습행위는 오로지 윤석열 후보 때문이다. 이렇게 여론을 지금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근이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신촌에서 선거운동 도중 괴한에게 피습을 당해 머리를 다쳐 수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송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백주 대낮에 그것도 여러 사람이 운집해 있는 공개 장소에서 왜 어떻게 이런 백색 테러가 벌어졌는지 빠른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여기에서요 백색 테러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동훈이도. 이거 기가 막히죠. 이 기동민이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 대표 백색 테러 당했습니다. 아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금방 송영길 대표와 통화했습니다. 장도리로 머리를 가격당한 듯합니다. 말로만 듣던 백색 테러입니다. 폭력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끔찍합니다. 지금도 지혈 중이고 곧 수술하신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개탄하시고 회의를 빕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황소처럼 돌아올 겁니다. 힘들 더 냅시다. 다 옳은 얘기죠. 힘내고 빨리 쾌유를 빌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도 이러한 이 정치 테러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히 금지되어야 하고 또 예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기동민 이 의원 백색 테러를 당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백색 테러, 이거를 기동민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진영 프레임으로 이번 테러를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 황교익이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올렸냐면 민주공화정의 축제가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세장에서 여러 차례 폭력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경고 메시지를 내보내지 않은 탓이 크다. 예, 그러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황교익이는 말이죠. 예, 국민의힘 탓으로 딱 단정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 표시가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게 되니까 이 기동민과 이 황교익 씨는 아예 글을 삭제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러한 그 뭐라고 그러죠? 이런 이 테러에 대해서 이 황교익 씨는요, 다시 또 글을 올리고 있지만은 이미 이 황교익 씨가 삭제한 글은 온라인 상태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 황교익 씨가 다시 삭제하고 또 새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송 대표가 선거운동 중에 피습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이번 대선 기간에 있었던 여러 폭력 행위를 떠돌렸다. 국민의힘 유세장에서 여러 폭력 행위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정치권의 경고가 미흡했음을 제 페북에서 지적을 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정치권에서 이 경고가 낮아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말이죠. 일어난 것처럼 또 여전히 호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송 대표를 피습한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라는 말이 돌면서 제가 마치 국민의힘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그런 글을 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 있다. 옳은 얘기죠. 비판 받아야죠. 제 글이 진영 논리에 의해 편파적으로 해석되는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좀 더 조심스럽게 글을 썼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송영길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물은 것처럼 읽혔다면 저희 미숙한 글 탓이다. 죄송하다. 이렇게 해서 사과를 했지만요. 이미 엎어진 물이 됩니다. 이거야말로 여론의 압박이 오히려 크니까 비판이 크니까 마지못해서 한 사과 죄송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박민영 이러한 글과 관련해서요. 이 박민영 청년 보좌역은 먼 일만 터지는 국민의힘에 뒤집어 씌운다. 이번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테러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국민의힘과 엮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기 전에 송영길 대표의 안위와 당내 불협화음에 대한 자정 노력부터 해야 한다. 예. 그리고 이기인 성남시 의원도요. 송영길 대표 피습 사태를 당대당 정쟁으로 치환하려는 이 간악한 세력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황교익이다. 무조건 야당 탓만하면 능사인 줄 안다. 이렇게 해서요. 이 황교익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이번 이 피습 사태를 갖다가
진영 논리로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 여론의 역풍을 받고 있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자, 여기에 관해서요, 이제 윤석열 후보도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후보. 자, 송 대표의 부상이 크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쾌유를 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송 대표의 쾌유를 빌고 아울러 모든 후보와 선거운동원의 안전을 기원한다. 선거를 방해하는 그 어떤 폭력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정부 당국에 강력하게 부탁드린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송 대표님이 유세 도중 표사카 TV라는 유튜브에 의해 둔기로 피습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해당 유튜브의 저를 보니 오랜 기간 송 대표님을 따라다닌 것 같은데 계획된 범죄인 것 같고 송 대표가 병원으로 이동하셨다는데 무탈하시기를 기원한다. 그리고요. 전영세 의원도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송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입장을 밝혔고 특히 송영길 대표가 본인의 입장문을 직접 페북에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한마디로 특히 정치 테러 행위 강력히 규탄해야 합니다. 달걀 세례, 우리 윤석열 후보도 뭐 이 달걀 세례 맞았잖아요. 5.18 묘지 갔을 때. 그런 것처럼 달걀 세례마저도 엄격히 다스릴 수 있도록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이 개정 문제도 이럴 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잠시 후에 바로 이어서 또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들어주시고요. 제가 짧고 그리고 수시로 여러분들께 이 선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인데요. 내일 모레까지 제 방송 8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지금 79만 3천쯤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권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